함수 연속 봅시다. 지금 여기 내가 fx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놨어요. 이게 fx고, 자 이게 gx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에 대한 개념을 모르더라도 fx하고 gx 중에서 누가 연속이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누가 연속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 fx가 연속이고요, gx는 연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연속이 아니다를 편하게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연속과 불연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딱 보면은 이어져 있으면 연속인 거고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인 거니까. 그지? 그런데 문제는 fx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주어지지는 않겠죠.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 대신에 fx, gx가 식으로서 존재한다고. 그러고 나서 이 식으로 존재하는 함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판단하랴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함수가 연속이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불연속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속이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1번 fx가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거 알죠?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네. 자, 그러면 얘는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 0에서 값 자체가 없잖아. 값이 없는데 이어져 있다는 말이 안 되겠지. 그지? 바꿔 얘기하면은 연속이기 위해서는 1번 반드시 무슨 값이 있어야 된다?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얘는 f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에서 불연속인 거고, 반대로 어떤 점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여기서 칠했어. 그럼 함수 값이 있구만. 그지? 그럼에도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왜냐면 얘와 얘가 다르잖아. 얘의 이름이 뭐고? 좌극한이죠. 얘의 이름은 우극한이죠. 좌극한이 다르면 뭐가 없는 거죠? 극한 값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극한 값이 없다면 또 뭐일 것이다? 불연속일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극한 값이 존재해야지 연속일 자격을 갖추겠네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고, 그래서 이게 존재해야지만 뭐일 것이다? 연속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그럼 이런 함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다 예시를 들어 놓기는 했지요.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얘 0에서 함수값 존재해야 하네. 해요. 얘기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 더 크게 색칠할 거거든. 이렇게 하죠. 그지? 자, 0에서 자극한과 우극한은 어때? 같네요. 그러면 그 값도 어때요? 존재하죠. 그런데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왜냐면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끊어져 있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 두 값 얘와 얘가 어때야겠다? 이게 같아야겠지요. 그지? 그래야 연속일 수 있겠다. 따라서 수식적으로 내가 어떤 함수를 물 건데,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특정 포인트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구간에서 연속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A에서 연속이니? 1에서 연속이니? 3에서 연속이니? 이런 순간순간의 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요 A 위치에 모든 실수를 넣어도 그냥 전부 다 성립할 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1번 무슨 값이 존재해야 된다?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된다. fa가 존재해야 된다. 이게 1번이죠. 2번은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죠. 극한 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해야 한다. 3번 세 번째 그 두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자,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랑도 같아요? 함수값이랑도 같아야 되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하나의 정보로 요약해갖고 푸는 경우가 많아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다 어떻다?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꼭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왜? 화장실? 일시 정지 좀. 이렇게요. 자, x는 1에서의 연속과 불연속을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1번 fx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1번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몇이야? 2.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합니다. 두 번째 조건인 극한값도 조사해볼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자, 얘도 조사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죠. 자, x가 1로 가지. 그럼 x가 1에 도착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fx는 이걸 사용해야 돼, 이걸 사용해야 돼? 위에 거. 왜냐면 1에 닿지는 않았으니까 이 상황인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5인 무슨 꼴이네? 0분의 0꼴이네요. 그러면은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고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극한값 존재해 안 해? 해요. 존재하네요. 그리고 그 두 값이 뭐 한다는 것도 확인되니까. 일치한다라는 것도 확인되니까 이제 얘는 x는 1에서 보다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소리야? 그래. 잘했어. 훌륭해.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만. 자, 어차피 얘가 무슨 함수인 걸 알았어. 연속 함수인 걸 알았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는 이거지. 네. 그럼 x가 1 아님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으면 약분해도 상관없지. 그러면 이거고 이거지. 맞나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위에 거만 그렸을 때 이렇게 되지. 그지? 근데 1일 때 몇이야? 뿅!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fx는 그냥 x 더하기 1인 거 아닌가요? 네. 그지?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애가 있으면 결국은 fx는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죠?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이거 후등호 좀 다음번에 그 교재 편집할 때 바꿔야겠다. 뭐 상관없긴 한데 조금 어색해졌다 문제가. 어차피 1에서의 값을 조사하는 거잖아. 우리 영상 재활용할 걸 생각해서 이렇게 바꿀게요. 네? 내가 이걸 왜 불편해했을까? 사실 상관없어.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불편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2에서 몇 대? 0대 지금 1보다 클 때 정이 안 되는 순간이 생기니까 조금 불편하죠. 부등을 바꾸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꿀까요? 너네는 근데 그냥 해? 뭘 또 굳이 어차피 그냥 바꿔도 되고 그치? 깔끔하게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고 아니면 그대로 해도 어차피 1에서의 연속 불연속 조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점검에 그게 있어야지 또 이렇게 조금 더 완벽한 교재가 되니까 약간 우리 너네가 마루타 같은 실험 대상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자 봅시다. 얘도 조사해 볼게요. 자 x는 1에서의 함수값 f1 존재해 안 해? 해요. 몇이죠? 뭐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 1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고 싶은데 1 뿌릴 때하고 1 마일 때하고 어때요? 다르죠? 리미트 x가 1 뿌르 갈 때는 여기에 1을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근데 리미트 x가 1 마를로 갈 때는 얘를 확인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지? 그럼 다 어때? 똑같네요. 그지? 그럼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다?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고요. 3번 봅시다. fx가 x 빼기 1분의 x 빼기 1이래. 주연아, 이렇게 함수가 나와 있으면 나눠서 1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먼저야? 아니면 x1은 분모 0이니까 안 된다가 먼저야? 오, 맞아요. x에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불연속인 거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불연속인 거죠. 얘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y는 1을 그리긴 그리는데 어디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1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이런 패턴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당연히 불연속이겠죠. (4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x는 1에서의 함수값은 1로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x는 얘는 근데 x가 1이 아닐 때인데 이 불편한 친구가 보이네요.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당연히 x는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줘야겠지. 자, x가 1보다 크면 저거 보고 뭐예요? x-1의 보호는 플러스죠. 그럼 그대로 나오니까 1 되겠네.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리고 x가 1일 때는 1이죠. 그러면 자극한과 함수값이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우리 구간이라는 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 건데 사실 다 알 거예요 이거. 그래도 정리는 좀 해보면 우리가 구간 A, B다, 구간 A, B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기호들 있잖아. 이거는 그 함수 정의되어 있는 문자의 범위를 표현해주는 기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x라고 하면 구간 A, B의 의미는 그 정의된 x가 a보다 어떻고 크고 b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겠어?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겠죠. 그지? 그러면은 반대로 해볼까? 내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근데 상관이 없지. 계속 커지는 거지. 그거에 어울리는 기호가 뭐예요? 무한이죠. 자, 그런데 무한대는 상태를 표현하는 기호야, 값을 표현하는 기호야? 상태. 그러면 x가 무한대랑 같다는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동글뱅이가 어울려, 여기 각진 게 어울려? 동글뱅이가 어울리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고 얘를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반열린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부르지 않고 그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한이나 한이 없을 때는 무슨 구간으로 표현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기호와 열린 구간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그러면은 모든 실수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실수. 그렇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잘하는구만. 세번 했어요. 알았어요. 오. 자, 넘어가서 35페이지 연속함수의 성질을 봅시다. 중딩 때 두번 했어. 오. 네 번째다. 그러네. 네 번째. 우리 겨울방학에 한 건 뭐야? 지금 연습하면 되겠다. 오, 좋다. 모르겠긴 해. 아, 잘 성질이에요. 네,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기억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연속함수의 성질은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의 연속성을 관찰하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런 것도 따로 별개로 생각을 해야죠. 어떤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럼 걔네들을 조합한 애들은 어떨 것인가? 이건 사실 정규 국가과정에 나오진 않아 갖고서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개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어떤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f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가 모두 다 연속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x가 a로 갈 때 fx 무슨 값? 거짓말. 이거 무슨 값?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다는 얘기고 같다는 얘기고 리미트 gx라는 극한값과 또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잘 생각해봐. fx 더하기 gx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값은 뭐예요? 이거죠. 함수값 존재해 안 해? 당연히 존재하죠. 극한값은 이거지. 근데 극한에 대한 성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생각하고 있죠. 왜냐면은 각각이 지금 다 수렴하는 상태인 거잖아. 이놈들이.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맞나요? 근데 이게 뭐예요? FA죠. 여기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예요? GA지. 뭐야? 그러면 얘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때? 똑같다는 얘기는 얘도 A에서 오다.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x는 A에서 fx와 gx가 연속이라면 두 개를 더한 함수도 A에서 보다 연속이다. 그럼 혹시 뺀 거는? 연속이겠죠. 실수배한 거는? 연속이겠죠. 곱한 거는? 동일하게 증명 가능할 거 아니야. 다 거기 증명을 해놨습니다. 연속이겠죠. 나는 거는 뭐 조심해야 된다? 분모 0인 거 조심해야겠죠. 나는 거는 그래서 분모 0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 연속이고, 자 반면에 분모가 0이지? 그러면 그냥 분모의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무조건 불연속인 거죠. 이건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해볼까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얘는 연속일 것 같아? 불연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연속일 수도 있다. 무조건 연속이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합성함수라는 거는 얘의 무슨 값이? 얘의 y값이 얘의 무슨 값에 대응되는 거야? x값에 대응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x는 a에서 얘가 뭐인 건 확실한데 연속인 건 확실한데 그때의 y값이 얘는 어디에서 연속이야? a에서 연속이지. 근데 b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의 y값이 b가 되는 상황이라면 뭐일 수도 있는 거야?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무조건 연속이다는 틀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성질이 성립하지 않지. 그런데 얘기를 조금만 바꿔봅시다. x는 a에서가 아니라 모든 실수
에서 연속이에요. 내가 편의상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두 연속함수는 더하면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이야? 빼도? 연속. 실수 빼도? 곱해도? 나누면? 분모가? 0이 아닐 때 연속.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런데 얘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이럴 때는 x가 a로 가. 그러고 나서 a의 자극한 오극한, 아니 a가 아니어도 그냥 모든 실수에서 자극한 오극한 함수값이 얘는 다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지. 근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당연히 얘도 무슨 함수인 거예요? 연속함수인 거잖아. 그러면 그걸 여기 넣었을 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합성함수도 무조건 뭐가 맞다? 연속이 맞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예제 10번에 1번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예제 10번 문제를 보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b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특정 포인트가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1번 fx가 불연속이 의심되는 점을 모조리 조사한 다음에 걔를 전부 다 뭐가 되게 만들어야 돼?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불연속이 의심되는 순간은 1번 함수가 바뀔 때 x가 몇일 때? x가 1일 때. 그 다음 2번 분수함수니까 분모가 몇일 때? 0일 때. x가 몇일 때? 근데 공교롭게도 두 값이 어때 지금? 똑같으니까 저 함수가 불연속일 수 있는 순간은 오직 x가 1일 때 뿐이죠. 그러니까 1을 연속으로 만들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연속 조건은 결국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으면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x-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1에서의 함수값이 몇이랑 같으면 끝난다? 4랑 같으면 끝난다. 그러고 났더니 이 문제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봤는데 x가 1로 가면 얘 몇으로 가니까 얘도 몇으로 가고 0으로 가고 그럼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몇이고 여기 1 넣으면 0이니까 얘가 뭘 인수로 갖고 그치? 그럼 나머지 x마 b일 수밖에 없으니까 뿅뿅 1마 b가 몇이다? 4다. b 마 3 나오고 대입하면 a 나오고 이 순서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엔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정리까지 해서 오늘 깔끔하게 함수의 연속을 마무리를 합시다. 자, 우리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정리는 수투에서 총 4세트의 정리가 나옵니다. 근데 2세트가 이 함수의 연속 단원에 속해져 있고 2세트가 도함수의 활용 1 그 미분 쪽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속에 들어가는 이 정리 2개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정리가 뭐죠? 정리가 뭐예요? 그렇지. 방청소 뭐 이런 정리, 방정리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겠죠? 자, 정리는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참인 명제를 말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우리 명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명제는 이게 만약에 참인 명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P가 이 명제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반드시 결과가 참이다. 이런 게 이제 참인 명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거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이런 해석을 중간 논리 사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해 놓은 게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우리가 고1 때도 정리를 배웠습니다. 뭐 있죠? 이런 거? 피타고라스 정. 그거는 중학교 때 배웠고 그것도 맞긴 한데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해 볼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야?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면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특수한 상황이죠. 그런데 직각삼각형이기만 하다면 이게 전제 조건인 거잖아. 결과가 뭐예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제일 긴 변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런 게 이제 정리인 거죠. 고1 때 배운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무슨 정리 있어요? 말고 중선 정리 뭐 중선이 있으면 이것도 맞긴 하지만 말고 고1 1학기 때 배운 중간고 1학기 중간고사 들어가자마자 거의 바로 배워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좋아요. 나머지 정리는 뭐야? 전제 조건. 자, 지금 다 내가 나머지 정리가 뭔지를 브리핑해봐 이러면 거의 다 못할걸? 그냥 다항식 이렇게 막 그 검산식 세운 다음에 항등식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풀 수 있어도 나머지 정리 전제 조건이 뭐고 결과가 뭐다를 설명해보라 그러면은 잘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여기 있는 정리를 제대로 학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사용하는 건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예를 들어 결론이 참임을 보여라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전제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전제 조건이 맞는 상황을 은근슬쩍 유도해 주잖아. 그럼 내가 뭘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결과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뭐만 해요? 결과만 외웁니다. 그러니까 써도 쓰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막 쓰고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안 쓰고 막 이런 그 대참사가 일어나죠. 아니면은 그냥 뭐지 이거 했던 거는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정리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머지 정리의 전제 조건은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누면 1차식으로 나누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의 뭐가? 그때의 나머지가 다항식에 넣는 거랑 같다? 1차식? 그 내가 나누려는 1차식에 몇 대는가? 0대에는 값을 대입한 것과 나머지가 똑같다. 이게 나머지 정리죠. 그지? 그럼 인수정리는 뭐예요? 인수정리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3 넣어서 0이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결과가 뭐다? x-3을 인수로 갖는다. 내가 3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a겠죠. 또는 거꾸로 어떤 함수가 x-a를 인수로 갖는다면 이런 전제 조건 속에서는 fa가 몇이다? 0이다. 이런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인수 정리는 항상 전제 조건과 결과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연속에서는 최대 최소의 정리랑 사이값 정리 이렇게 두 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최대 최소의 정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제 조건 함수 fx가 있어요. 자, 참고로 함수라는 것도 전제 조건이에요. fx가 함수다. 그리고 닫힌 구간 a, b에서 뭐다? 연속이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증명은 여기 다 써놓은 거거든. 물론 이제 내 식대로 풀어갖고 쓴 것도 몇 개 있지만 논리적 모순 없게 다 써놨어. 근데 교과서에 없는 증명은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교육과정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학과정에서 수학과나 가야 배우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학습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결론은 뭐다?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라는 거는 닫힌 구간 A, B를 말하는 거지. 여기에서 함수 fx는 반드시, 이게 중요하죠.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없는 경우가 없이 무조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잘 생각해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최소값 의심되는 점이 여기 또는 여기죠. 최대값 의심되는 점이 뭐 여기 이렇게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누가 잘할지는 모르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어때요? 존재하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에서만 연속이잖아.
그러면은 함수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무슨 값이 존재 안 하는 거야? 그지? 최소값이 존재 안 할 거 아니야. 빵꾸 뚫려 있으니까. 그지? 정의되지 않을 테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면 무조건 존재하는데, 자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무조건 존재하지 않나요? 그건 아니지.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석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근데 그런 문제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너네가 그 출제자들의 심리를 잘 읽어줘야지 문제 해석이 쉬운 건데, 예를 들어 문제에서 누가 봐도 최대 최소의 정리를 쓸 것처럼 막 나왔어. 최대 최소의 정리에 그 뭐 전제 조건을 확인해야 돼. 근데 문제가 최대 최소의 정리의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 근데 갑자기 출제자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하지만 존재하지롱 이런 문제를 낼까요? 그런 문제 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최대 치수가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존재할 수도 있지.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 시간이 없어. 빨리 판단해야 돼. 그러면 그냥 뭐 한다고 봐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그런 의도가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게끔 이렇게 쓱 너네한테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줬단 말이야, 정보를. 근데 사실은 존재했지롱 이런 거 잘 안 낸다고. 그래서 전제 조건을 확실하게만 숙지하고 있어도 그래도 문제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사이값 정리 봅시다. 사실 이게 메인이죠. 자, 전제 조건 봅시다. 자, 이게 또 빼먹으면 안 되지.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그리고 FA하고 FB가 달라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여기 지금 A, FA가 있고 이 y값이 FA인 거잖아. 그럼 B, FB는 얘 선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얘와 얘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연속이 되게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인 거죠. 자, 그럼 결론 어떻게 될까? 자, 결론 조금 긴데요. FA,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하여, 임의의 뜻이 뭐야? 임의의 뜻이 뭐예요? 랜덤한, 모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뭘 뽑더라도 이런 얘기니까 모든 애들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FA,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해서 함수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K가 되도록 하는 그런 C값이, X값이 적어도 몇 개는 있다. 적어도 한 개는 있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몇 개는 있더라? 한 개는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K가 임의의 K니까 내가 여기에 어떤 선을 긋더라도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어떤 선을 긋더라도 얘랑 얘를 연속이 되게끔 함수를 세팅하려면 이 안쪽에지, 열린 구간이니까 이거는 맞죠? 이 안쪽에 무조건 이 선을 한 번은 뭐 한다? 이 선을 무조건 한 번은 지나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K가 되도록 하는 X좌표가 최소한 몇 번은 있다. 한 번은 있다 이런 얘기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번에 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쌤, 이렇게 생기면 없는 거 아닌가요?
왜 안 돼요 이거?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함수도 전제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지? 얘는 x 하나에 대응하는 y가 두 개지.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모두 함수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서 뿅 순간이동하면 당연히 불연속이고 무조건 한 번은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이런 얘기죠. 자 물론 이렇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K를 이렇게 설정하면 3개 있을 수도 있고 개수는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최소한 몇 개는 있더라? 1개는 있더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지. 근데 사이값 정리는 그냥 사이값 정리도 많이 사용되지만 사이값 정리의 활용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K가 0인 케이스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봐봐. K가 0이란 얘기는 FA, FB 사이에 0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FA, FB의 뭐가 어떻다는 거야?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1번 함수 fx가 연속이다. 그리고 fa랑 fb가 부호가 다르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k가 0이니까 fc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fc가 0이 된다를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면 방정식 fx는 0의 뭐가? 그지? 실근이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어떤 용도에서 사용이 되냐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볼 때 어떤 구간 내에서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뭘로 충분하다? 부호가 다르면서 연속이다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내가 아까 한 얘기도 뒤쪽에 정리되어 있는데 P면 Q이다가 참인 것이 not P면 not Q이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결과 만족되지 않는다를 보장하지 않죠. 곧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때그때 다르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 직접 계산해 봐야 돼. 하지만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것이다. 그래도 거기 예시는 드러났죠. fx가 x에 x 빼기 2 x가 2보다 작을 때 2 이상일 때 x가 마이너스 x 빼기 2 x 빼기 4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 0에서 2 사이에서는 어디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려지지. 그리고 여기 y는 1을 찍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내가 얘는 0, 4라는 구간을 잘라보잖아. 그지? 그러면 연속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값이 존재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게 그 결과가 거짓이다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각 정리의 활용 용도는 내가 그 다음에 1, 2, 3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제 11번 봅시다. 이런 거 그냥 아니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 개념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제 11번 보면은 자연수 AB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 fx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무슨 함수?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한 보장은 됐고 자 F1과 F3의 부호가 다르고 F3과 F5의 부호가 어떻대? 다르대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1과 3의 보호가 다르기 때문에 1, 3 사이에서 반드시 뭐를 가져? 그 fx가 0 되도록 하는 근, 그러니까 방정식의 저 함수의 x절편을 반드시 갖죠. 맞나요? 또한 얘도 어때요? 3, 5 사이에서 반드시 같죠. 이 두 개가 확정된 거 아니야? 그런데 뭐야, 얘가 0 되는 건 0이랑 A랑 뭐밖에 없어? B밖에 없잖아. 근데 3, 5와 1, 3 사이에 0이 있을 리는 없잖아. 얘는 아니죠. 그러면 남은 애가 A, B밖에 없는데 그 A, B가 뭐라는 조건이 있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죠. 곧 1, 3 사이에 반드시 해가 있는데 그 해가 자연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일 수밖에 없고 2일 수밖에 없고 3, 5 사이에 반드시 해가 있는데 자연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4일 수밖에 없죠. 곧 뭐가 이고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뭐 F6은 그냥 6 넣어갖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여기까지.